예,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멍입니다. 예, 금일은 11월 3일 화요일이고요. 예,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어제에 이어 금일도 크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마감한 하루가 보였습니다. 어제 밤이었었죠. 뉴욕 증시가 미국 대선 관망세 속에 이전에 좀 낙폭했던 반발 매수세 유입이 들어왔었고, 또 어제 경제 지표도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상승한 덕분에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속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이 경제지표 호조 속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또 여기다가 또 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이 대주주 기준을 원래대로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또 발언이 나왔었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또 증시가 상승을 하였고,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일단 미국 현지에서는 이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미국 대선 관련 이 과도한 이 불확실성이 좀 다소 누그러지는 현상도 나오면서 오늘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미국의 대선이 이제 시작이 되죠. 내일부터 이제 우편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또 변수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그러면 오늘 어떠한 테마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5G와 이 통신장비 섹터들이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5G 가입자가 연내에 이 1000만 명 돌파를 할 것이라는 전망과, 또 바이든이나 트럼프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미국에서 이 5G 이 산업은 공통적으로 수혜 업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바이든 당선 가능성 속에 공약이 친환경 에너지 분야 쪽이죠. 이에 대한 수혜 기대감 속에 금일 2차 전지, 풍력, 태양광, 수소차 섹터들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제 이 국제 유가가 야간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정유, 석유화학 섹터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일명 불리죠. 재료 부품 장비 관련 업체들이 이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이 소부장 국산화에 대해서 투자한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전일 이제 언론에 따르면 이 삼성전자가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이 반도체 장비용 세라믹 부품 제조사인 미코 세라믹스에 약 216억 원,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이 전공정 장비 제조사인 KC텍에 207억 원을 투자했고요. 이 또 반도체용 진공 펌프 제조사인 에로티베큐에 189억 원,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부품 제조사인 뉴 파워 플라즈마에 이 127억 원 등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이미 소부장 기업인 SNS텍과 또 YIK에 각각 659억 원, 이 473억 원 규모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연말까지 이 소부장 업체인 두세 곳에 추가 투자를 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늘 반도체 섹터들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미국 바이든 후보가 마리아나 이 합법화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이 마리아나 관련주들도 오늘 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은 그럼 내일의 스케줄 한번 같이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뭐 미국 대선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겠고요. 또 내일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이 후쿠시마 이 원전 주변 해역에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내일은 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 45분 정도에 나오죠. 중국의 10월 차이신 PMI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또한 내일부터는 그동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이 중단되었었던 이 판문점 견학이 내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SK하이닉스, 코오롱 플라스틱, 또 카카오 게임즈, 스카이라이프, 롯데정밀화학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한가부터 시간의 특징주까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한가부터 알아볼 텐데요. 오늘 박셀바이오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며칠 저번 주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이었었죠. 이 국내 세포 치료제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은 이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박셀바이오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GV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이 단기간 내에 이 전국적으로 신사업인 스마트팜 이 시설 공급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이 본사업 외에 농수산 유통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매출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GV의 이 신규 스마트팜 사업의 매출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이 지난해 매출액 대비 무려 23%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이 회사의 관계자는 이 두 곳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계형 통합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생산 작물은 버터헤드, 이 보스턴 상추, 아이스버거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로 주로 이제 맥도날드라든가 롯데리아, CU, 또 커피 체인점 등의 이 샐러드 및 햄버거에 필수적으로 이제 포함되는 상품으로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이 농장주의 수익을 보장하는 작물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 고객사의 스마트폰 이 생산량 확대 및 카메라 모듈 수요가 이제 증감에 따라서 이 고성능 OIS 생산 체계 확충을 위해서 이 베트남 공장을 중축하고 또 설비를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113억 원을 출자키로 결정한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사 관계자는 이 공장 중축 및 이 생산 설비 증설의 총 투자 규모가 약 300억 원이라고 이제 밝혔고요. 이번 1차 투자 이후에 수주 속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 추가 증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베트남 공장은 이 플래그십 또 프리미엄, 중저가 등의 전 기종의 이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을 양산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내년부터 매출 및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캐몬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 K바이오 사이언스가 영국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이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이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위탁 생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SK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SK바이오 사이언스는 지난 7월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이 복지부와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후에 이 지속적으로 위탁 생산 물량 그리고 또 비용 등을 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아스트라제네카도 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국내 허가를 위해서 지난 10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비임상 시험 결과를 제출했고 이달 안으로 임상 1상과 2상 자료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지난 4월에 SK바이오 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이 비임상 연구를 위탁받아서 이 본격적인 시험에 착수한 바가 있는 이 캐몬이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소프트 캠프 또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달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무 시스템인 이 팀즈에 이 호환 가능한 소프트 캠프의 데이터 보안 서비스 를 신규 적용해서 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이 구글 등과 이 멀티 클라우드 확대 적용을 이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소프트
캠프에는 이 클라우드 정보 보안 서비스를 이 작년부터 준비해 왔는데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요가 늘어나서 기회가 빠르게 다가왔다고 밝혔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등을 통해 저장되는 파일들을 보안하고 또 암호화하는 서비스를 이달 출시 목표로 막바지 작업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녹십자 그룹주들 강세를 보여주었었죠. 이 중에서 녹십자 관련된 삼성증권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전염병 예방 혁신 연합과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 공급 계약 체결 이후에 4분기 내로 이 전염병 예방 혁신 연합이 지원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와의 첫 본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복수의 업체와 위탁 생산 계약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필앤피니시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에 따른 이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1도주당 판매 단가를 1달러에서 2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대비 각각 10%, 21% 각각 상향 조정하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한편 3분기 실적은 이 수출 백신 매출 이연으로 예상 대비 하회했으나 인플루엔자 백신과 같은 이 고마진 제품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확인하는 그런 분기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 의료기관 등 현장에서 이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사용하겠다는 수요가 높아지자 또한 3차 생산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2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석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나왔던 소식이었었죠. 이 최대 주주인 BBB가 이 셀트리온과 이 공동 개발한 이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인 샘피뉴트가 미국에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2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또 반도체 재료 부품 테마 섹터인 SKC 솔믹스가 앞서 말씀드린 이 삼성전자 반도체 국산화 이 투자 기대감 속에 오늘 21%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국 R&S 2차전지 테마 섹터죠. 이 삼성 SDI가 현대차 배터리 수주 기대감 속에 2차전지 양극재 관련한 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17%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인 덕성도 금일 1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녹십자홀딩스 앞서 말씀드린 이 녹십자의 사유로 인해서 오늘 1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엔투텍 이전에 나온 소식이었었죠. 이 방탄소년단의 캐릭터 타이니탄의 마스크 출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진시스템 앞서 5G 오늘 통신장비 테마들이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에 따라서 오늘 1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동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금일 3분기 실적 호재에 힘입어서 오늘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차전지 테마 섹터인 ITM 반도체 미국의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성 속에 금일 친환경 에너지 분야 섹터들 이 수혜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하면서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나노신소재 마찬가지로 2차전지 태양광 에너지 테마 섹터인 나노신소재 또한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이즈항공 이전에 나온 소식이었었죠. 수소 저장 탱크 시제품 개발 성공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셀레믹스 또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즉 NGS 시장 고성장에 따른 이 수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킨스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삼성전자 이 재료 부품 테마 섹터로서 삼성전자 소식으로 인해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자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 자사주 3차 추가 매입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BDI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한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이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었었고요. 또 121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금일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유럽향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첫 공급 개식 소식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재료 부품 테마인 PSMC 오늘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테라셈도 이전에 나온 소식이었었죠. 60억 원 규모의 이 안면 인식 비대면 이 발열 감지 시스템 공급 계약 이 체결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반도체 장비 테마인 위드텍 오늘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이 한양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전립선암 진단제인 FC303의 이 미국 기술 수출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FC303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 임상 3상 또 미국에서는 임상 1상 중에 있고요. 미국 1상은 올해 연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5월과 9월 각각 유럽과 중국 지역 판권 계약을 체결했고 또 미국 또한 현재 다수의 현지 기업과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계약이 나온다면 가장 큰 규모일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미국 판권 계약은 주가에도 상당한 향후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금일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종군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 1조 클럽 가입 전망 속에 오늘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본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인기 무협 MMORPG 신검 이 게임의 퍼블리싱 이 계약 체결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9%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PM 테크가 시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장마감 이후에 이 휴머니젠과 이 렌질루맙 즉 이 코로나19 치료제죠. 이것에 대한 한국 및 필리핀 라이선스 도입 계약 체결과 또 최대 주주가 에버코어 인베스트먼트 홀딩스에서 텔콘 RF 제약으로 변경된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항상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었죠. KPM 테크 이외에도 텔콘 RF 제약, 한일 진공들도 시간에서 9% 넘게 강세를 보여주었었고요. 자세한 기타 공시들은 여러분들 여기 제가 적어 넣었던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좀 누락이 되었는데요. 뉴지랩이 시간에서 7%대 상승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마감 이후에 이 자회사인 뉴젠테라퓨틱스가 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돼서 임상 1상 승인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7%대 상승했다라는 점 여기 누락이 되었지만 뉴지랩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매출액은 약 8,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약 4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3%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킨스 전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이 소부장 국산화 투자 기대감 속에 정규장에서 11%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이 장마감 이후에 주식회사 이 센서뷰 주식을 약 50억 원의 또 신규 취득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코렌텍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즉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약 91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나왔었고요. 또 선헬스케어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주식을 약 47억 원의 신규 취득 결정한다는 소식과 또 150억 원 규모의 이 CB 발행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원산업도 장마감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약 7,300억 원 정도고요. 전년 동기 대비 약 4%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영업이익은 9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하는 발표를 하면서 시간에서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좀 하락한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이 한스바이오 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장마감 이후에 유해 물질로 인공 유방 등 주력 제품 불법 제조 혐의 관련해서 이 경찰 수사를 진행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9%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체시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약 800만 주 규모의 이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하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11월 3일 상한가부터 시간의 특징주까지 한번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드디어 오늘 밤부터 미국 대선이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다행히도 11월 달 들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어떠한 또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누누이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세우신 기준에 의거하시면서 매수 전략 그리고 또 리스크 전략 항상 꾸준히 실천해 나가신다면 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 확신이 들고요.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